타스만에 대한 궁금한 점을 질문 주시면 타스만 개발을 담당하실 연구원님들의 직접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뒤에 보시는 전시존에는 오늘 설명드릴 기술과 관련된 실전 상품들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진행 시간 이후에 자유롭게 주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행사는 기아가 야심차게 선보이는 픽업 타스만에 대해서 미디어분들에게 다양하고 또 깊이 있는 정보들을 상세히 전달드리기 위해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어디서는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놀라운 스포츠 유틸리티 픽업 타스만. 지금부터 더 기아 타스만 테크데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MLB 프로젝트 1팀 최동호 책임연구원님께서 타스만의 개발 컨셉을 설명해 주시면서 본격적인 발표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타스만 프로젝트 담당 PM 프로젝트 1팀 최동호 책임연구원입니다. 저희 프로젝트 팀은 타스만의 초기 기획 단계부터 현재 여러분들의 앞에 서기까지 고객의 니즈를 분석해 차량 컨셉을 설정하고 목표에 만족할 수 있도록 차량 개발 정보분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타스만의 탄생 여정과 개발 과정, 그리고 타스만이 제공하는 특별한 가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타스만은 글로벌 픽업 시장 목표로 기아가 독자 개발한 차량입니다. 오프로드 주행 능력, 중량을 적재, 그리고 뛰어난 견인력을 갖춘 기아 브랜드 최초의 경통 픽업으로 아이들 명가로서 쌓아온 기아의 기술력이 지각되어 있습니다. 브레이크 디 오리지널, 픽업의 본질, 그 이상의 가치를 추구하다. 타스만이 대표하는 슬로건인데요. 이 카피에 담긴 철학대로 저희는 픽업의 본질을 지키면서 그 이상의 가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많은 스터디와 연구 개발을 여전했습니다. 타스만은 아직까지 단편적인 국내 픽업 시장을 고려하여 보다 많은 고객들이 픽업의 다양한 매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개발된 신규 모빌리티입니다. 기존 픽업의 약점이었던 첨단 사양의 부재와 2열 공간의 불편함 등을 개선하면서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저희는 타스만을 완성하기 위해 국내를 포함해 픽업의 본고장이라 불리는 미국, 호주에서 픽업 유저들의 목소리에 집중했고 스웨덴, 중동과 같은 혹독한 환경에서 주행 테스트를 완료하였습니다. 그 결과 5년 이상의 개발 기간 동안 오프로드 성능, 내구성, 트레일러 안전성, 도화 능력 등을 검증하는 1777종류의 시험을 18,000회 이상 시행하면서 타스만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자신감으로 어느 곳에서든 함께할 수 있는 올라가는 스포츠 유틸리티 픽업 타스만이 기획하였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타스만은 정통 픽업에 걸맞는 최적의 산업이동 시스템을 탑재하면서 hom로 주파력을 강화했습니다. 패밀리카로서의 손색이 없는 승차감과 실내 공간을 확보함으로 아웃도어 라이프를 지원합니다. 또한 배드 공간, 유틸리티를 최적화하여 다양한 비즈니스에서도 뛰어난 실용성을 제공합니다. 픽업의 또 다른 매력은 고객의 취향과 개성을 반영한 커스터마이징 아이템이라 할 수 있습니다. 타스만은 개발 초기 단계부터 각종 용품의 장착성과 확장성은 물론 내구성과 사용 편의성까지 세심하게 고려했습니다. 타스만의 디자인과 완벽한 일체감을 이루는 두 종의 사이드 스텝,
적재를 용이하게 해주는 슬라이딩 배드와 적재함의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는 벨트 커버, 트레일러와 사람 등 다양한 레저 장비를 최대 3,500kg까지 안정적으로 견인할 수 있는 토우이즈까지 이 모든 아이템은 철저한 사용성과 내구성 검증을 거친 제뉴인 파츠로 개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타입의 캐노피와 스포츠바는 고객의 독특한 개성과 라이프 스타일을 담아내며 타스만의 활용성을 한층 더 확장시켜 드릴 것입니다. 지금까지 타스만의 개발 배경과 핵심 컨셉, 그리고 차별화된 강점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타스만을 경험해 보시면 저희가 담아낸 이 모든 가치와 매력에 깊이 공감하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프로드 설명을 대표해 주실 이병구 책임연구원님 그리고 한용수 책임연구원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타스만의 내외장 및 플랫폼에 대한 전반적인 레이아웃 설계를 담당한 MLB 엔지니어링 솔루션 팀 이병우 책임연구원입니다. 앞서 설명과 같이 타스만은 올라운드 스포츠 유틸리티 픽업으로서 다재다능한 면모를 갖추고 있는데요. 하지만 타스만은 픽업의 본질을 잊지 않았습니다. 픽업의 본질은 사람과 더불어 대용량의 화물을 실을 수 있는 자체 능력, 무거운 화물을 싣고 트레일러를 견인해도 문제없는 내구성, 험한 지형에서도 거침없이 달릴 수 있는 강력한 주행 성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전통적으로 픽업에 사용하는 버디형 프레임 구조를 선택했습니다. 버디형 프레임은 사다리 모양의 경철 프레임에 파워트레인과 버디를 얻는 방식으로 하나의 차체로 이루어진 유니바디 대비 무거운 하중에 유리하며 노면의 충격을 프레임에 흡수하여 MVH 측면에서 우수합니다. 타스만을 위해 새롭게 개발된 프레임은 최대 700kg의 적재 중량과 3.5톤의 견인 성능에 걸맞는 내구성과 강건성을 확보하였습니다. 타스만의 픽업 전용 플랫폼은 홈런 주행 성능을 고려한 레이아웃을 갖추고 있습니다. 플랫폼의 뼈대인 프레임은 모하비 대비 지상고를 85mm 높였고 변속기, 연료탱크, 배기계 등의 주요 셔시 부품을 프레임 상방에 배치하여 홈런 주행 시 있을 수 있는 파손을 예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상고를 확보하였습니다. 오프로드 주행을 위해서는 앞뒤 범퍼 등의 차량 외관 설계도 매우 중요한데요. 관련한 지표들로 접근각, 이탈각, 램프각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용어들이지만 간단히 설명드리면 접근각은 차량이 급격한 경사로를 맞닥뜨렸을 때 앞 범퍼가 경사로에 닿지 않는 최대 각도를 의미합니다. 이탈각은 반대로 차량이 경사로를 내려온 후 뒷타이어가 지면에 닿았을 때 뒷범퍼가 경사로에 걸리지 않고 통과할 수 있는 최대 각도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램프각은 전륜이 언덕이나 도턱을 타고 넘은 후 전륜과 후륜 사이 하체가 언덕의 모서리에 닿지 않고 통과할 수 있는 최대 각도를 의미합니다. 타스만은 기본 트립에서도 접근각 28.9도, 램프각 23.7도, 이탈각 25.0도, 최대 지상고 224mm를 확보하여 경쟁력 있는 오프로드 주행 성능을 확보하였습니다. 여기에 타스만은 더욱 강력한 오프로드 성능을 갖춘 엑스프로 모델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엑스프로 모델은 외경이 28mm 커진 17인치 올 프레임 타이어를 적용하고 전 후륜 휠센터를 14mm 낮추는 방법으로 차고를 더욱 높여 지상고를 기본 트림 대비 28mm 증대하였습니다.
또한 프론트 범퍼를 비롯하여 기본 모델과 차별화 되는 디자인 요소를 적용하면서 더욱 견고하고 강인한 스타일을 구현했습니다. 지상구가 높아짐에 따라 X프로 모델의 접근각은 기본 수준 대비 3.3도, 이탈각은 1.2도, 램프각은 2.1도가 각각 증대하였습니다. 이처럼 타스만은 오프로드 주행에 최적화된 플랫폼 설계를 통해 거친 자연에서 일탈을 꿈꾸는 모험가들에게 충분한 즐거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차체 설계를 담당하신 MLB 차체 설계팀 현용수 책임연구원을 통해 오프로드에 최적화된 차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타스만에서 승객의 안전을 위한 캐빈부와 화물을 적재하는 배수부의 차체 설계를 담당하고 있는 MLV 차체 설계팀 현용수 책임연구원입니다. 예, 앞에서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타스만은 기아 최초의 픽업으로 정통 픽업에서 요구되는 오프로드 성능과 화물 적재성을 확보하기 위해 저희 개발자들은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예. 차량 단위의 간섭뿐만 아니라 LVH 성능, RNH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차체의 경우에는 차체 프레임과 연계되어 있는 바디 마운팅의 간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디 마운팅 넘버 1부는 엔진룸 전반부의 골격 구조를 좀 확보했고요. 넘버 2 같은 경우는 센터프로의 로우 멤버에서부터 A플라, 카우까지 연결되는 연결 구조를 구성해왔고, 넘버 3번 같은 경우는 리어 플로의 멤버, 파티션 멤버, 루프 리어 멤버와 연결되는 나리자 형태의 골격 구조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노면으로부터 올라와서 샤시 프레임, 바디 마운팅 부시를 따라서 캐빈에 전달되는 하중과 노면 진동들을 효과적으로 분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실내 공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험로 주행 시 차체 드림에 대한 감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스탬핑 강판을 포함한 초고단력 강판의 비율을 55% 이상 확보하였고, 이를 통해서 고강성 경량 차체를 구현했습니다. 그 결과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강사의 프레임 바디 차량의 모하비와 비교해서 차체 평균 강도는 64%, 비틀린 강성은 32% 정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저희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저희 전체 평가 기준으로 봤을 때 다른 경쟁사와 비교해도 저희 타스만의 전방성 비틀링 강성은 동등 이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는 픽업 트럭 특성 때문에 지금 기존의 시세도 내부 평가라든가 그런 평가에서 특히 내부는 파탄모드 같은 가업도가 더 높은 평가들을 추가해서 평가를 진행했는데요. 그런 평가 모드에서 우선은 저희는 저렇게 보시다시피 해석을 먼저 진행을 하고, 이 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이 시뮬레이터를 통한 내부 평가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상 내부 평가를 바탕으로 옆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중동 산업 정책 평가 등 다양한 활동에서의 시차 평가도 또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성능들을 다 만족할 수 있었고요. 다음으로는 오프로드 성능 중에 도화 성능과 관련된 설계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초기 단계에서부터 저희가 도화 성능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과연 이 성능을 어떻게 육성할 것이며 목표는 어떻게 잡아야 할 것인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테스트가 단계에서부터 타스만을 포함한 여러 경쟁차를 실제로 저희 광주에 있는 평가장에서 평가를 실시했고요. 그 결과 당사에서 최초로 에어 인테이크 덕트를 펜다 외측 950mm 높이 위치에 정착을 했고, 흡입구의 방향 또한 차량의 진행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엔진룸으로부터 들어오는 물이 저희 펜다의 트럭 쪽을 넘어서 이쪽 흡입 덕트로 물이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펜다 사이드 커버를 적용해서 기밀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도화시 엔진룸으로부터 들어온 물들이 엔진으로 들어가는 것을 차단할 수 있어서 도화시하고 효과적인 주행을, 안정적인 주행을 성능을 확보할 수 있었고요. 또 특이한점으로는 기존 아시다시피 플로 바닥면에 장착되어 있던 전자부품들을
지금 차체, 뒷면, 패널부에 장착을 했습니다. 지금 일정 높이 이상 전자부품을 장착함으로써 수치민에 의한 전자부품에 대한 보장을 강조할 수 있었고요. 좀 그림에는 잘 안 나오지만 지금 대략 한 8개 이상의 전자부품들이 판넬에 장착이 되는데요. 기존 경쟁차나 다른 차 같은 경우는 단일 판넬로 되어 있는 판넬부를 이런 장착부의 감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로어 멤버, 어퍼 멤버를 가로지르는 구조를 적용해서 P자 형태의 구조를 적용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장착되는 부품들이 떨림이나 반대하기 위해서 판넬 강력을 확보를 했고요. 혹여나 수치심에 의해서 실내가 침수되었을 경우 원하는 배수를 위해서 2열 트레이 하단부에 배수 부족권을 적용을 해서 원하는 배수 성능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모든 구조들을 적용을 통해서 꽤 수위가 높은 지역에서도 타스마니아 보아 성능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요. 이건 영상을 한번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영상은 저희가 개발 기간 동안에 실제로 평가 영상이고요. 요거는 제가 직접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인데, 요거는 아마 차주에 시승을 하시게 되면 저희 도화 성능에 대해서는 직접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픽업의 필수 요소이자 픽업에 존재하는 이유로 볼 수 있는 적재함입니다. 과거의 픽업은 업무 용도상 진차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고정관념을 타파하기 위해서 개인과 가족의 라이프 스타일이 중시되고 여가 생활이 늘어나면서 픽업의 역할이 빠르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제 단순한 지차의 기능을 넘어서서 개인의 취향과 개성있는 라이프 스타일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픽업이 변화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저희 타스만의 적재함 역시 고객의 편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했습니다. 우선 타스만의 적재함은 픽업이 갖추어야 할 기본인 견고함에 충실했습니다. 또 다양한 적재 환경에 대응하고 고객의 편의를 확대할 수 있도록 편의 기능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고객의 개성과 취향을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커스터마이징 용품도 또한 준비했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타스만은 기아 최초의 전통 픽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실제 배드부에 대한 설계 기준이 전무했다고 감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 초기 단계에서부터 사용자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적용을 하고 국내나 호주 등 픽업이 대중화되어 있는 지역에서 다양한 조건과 기준에 대한 시장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여러 경제 자료의 분석을 통해서 배드부에 대한 편성을 수립할 수 있었는데요. 예.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적재의 형태와 적재 방식,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커스터마이징 용품을 장착 대응을 하기 위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차례 여러 조건에 대한 하중에 대한 해석을 진행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커스터마이징 용품을 장착하기 위해서 그 사이드, 배드 사이드부에 대한 하중, 또 적재물을 적재하기 위한 배드부에 대한 적재,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배드 게이트를 연 상태에서 어떤 하중으로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에 대한 여러 부분에 대한 해석을 진행을 해왔고요. 이 해석을 바탕으로 실사용 조건들을 모사해서 수주할 수 있는 평가법도 새로이 개발했습니다. 대표적인 거는 디포스트, 배드부의 사이드부의 이 멤버 구조인데 디포스트에 대한 감속 또한 했는데, 옆에서 보시는 게 해석을 진행하는 거고요. 해석이라든가 그런 거를 정확히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실제로 평가한 사진입니다. 그 해석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빨간 부위로 표현된 부분이 하중이 들어왔을 때 최대 변이를 나타내는 부분인데요. 이런 최대 변이부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통장력 강화를 비롯한 보류 구조를 반영을 해서 재질이나 구조 등에 대해서 최적화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바는 저희가 비록 처음 설계한 배드이지만 저희가 이런 평가법들을 개발하고 평가를 진행하면서 저희는 경쟁차와 평가를 진행했을 때 저희 배드가 경쟁차와 비교해도 전혀 뒤처지지 않는 오히려 변동 이상의 성능을 확보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적재함의 편의사항에 대해서는 이병욱 책임님이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경호 책임연구원입니다. 개발 초기 타사만의 기본 자원을 검토할 때 많은 고민이 있었던 부분이 바로 적재한 크기입니다. 국내 주차 여건을 고려했을 때 전장을 늘리기에는 한계가 있었고, 시가에서의 적재함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지만 또한 차별화하기 어려운 요소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적재함의 크기는 과감하게 최적화하고 반면에 다양한 사용 조건을 고려하여 편의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발 컨셉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최적화된 타스마니아 적재함 크기는 길이 1512mm, 폭 1571mm, 높이는 540mm입니다. 그리고 힐하우스 강폭은 동급 최대 수준인 폭 1180mm를 확보하여 적재함의 실용성을 높였는데요. 이는 국가별 표준 팔레트를 수납할 수 있도록 고려한 결과입니다. 또한 최대 적재 용량은 1173m에 달하며 적재 중량은 2WD 모델 기준 최대 700kg으로 미드사이즈 픽업 최고 수준을 자랑합니다. 타스만은 픽업의 활용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배드에도 다양한 편의 사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먼저 배드 판넬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긁힘에 강한 플라스틱 재질의 배드라이너를 기본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좌우에 각 한 개씩의 배드램프는 야간 적재 상황에서 시야 확보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좌우, 전방과 후방에 총 4개 적용된 타이다운 후크를 통해 로프나 그물로 화물을 단단하게 고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드 좌우 측벽에 2개 적용된 레일 앤 클리 시스템은 전후로 조정이 가능하여 부피가 큰 화물뿐 아니라 자전거와 같은 각종 레저용품을 고정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배드라이너 측벽에는 디바이더 거치 홈이 있습니다. 이는 고객이 직접 재단한 목재를 끼우는 홈으로 적재함을 필요에 따라서 분할할 수 있어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배드 좌측에 관련된 220V 인버터는 최대 200W 이하의 저용량 전자기기에 전원 공급이 가능합니다. 여기에는 안전 및 세차 상황을 고려하여 이중 커버 구조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배드 외부에도 여러 편의 기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먼저 적재함 우측 단위시에 적용된 사이드 스토리지는 작은 공간도 놓치지 않겠다는 디자이너와 엔지니어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물입니다. 이는 간단한 작업 도구를 보관하거나 단위 테이블로도 활용할 수 있는 알찬 공간인데요. 아웃도어 활동을 즐기는 고객이라면 애용하는 수납 공간이 될 것입니다. 또한 배드를 쉽게 오르내릴 수 있도록 적재한 좌우 끝단에는 코너 스텝이 적용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타스만은 다양한 커스터마이징 용품과 완벽한 호환성을 자랑합니다. 예를 들어 커스터마이징 용품 장착이 필요한 홀과 하드웨어들은 타스만 차체에 선반영되어 후가 공에 의한 부시 요결을 미연에 방지하였고, 판넬을 덮고 있는 트림에는 커팅 홈을 미리 적용해서 외관에 큰 손상 없이 용품들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캐노피와 사이드 스토리지의 도어들은 차량의 도어 기능과 연동되어 안심하고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타스만의 적재함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우수한 오프로드 성능과 뛰어난 배관 형성을 지닌 타스만을 통해 다채로운 경험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오프로드 성능에 대해 발표해 주실 조영준 연구원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타스만의 사용구동 시스템과 오프로드 주행 성능 개발을 담당한 MLV 실시시험팀 조영준 연구원입니다. 저희는 타스만을 연구하고 개발하면서 픽업의 전제 고객들이 장소를 불문하고 언제 어디서든 즐거운 이동 경험을 전달받을 수 있도록 고심했습니다.
그 결과 역대 기아가 개발해온 차량 중에 가장 뛰어난 오프로드 퍼포먼스를 발휘하는 타스만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오프로드 성능의 기본이 되는 사륜구동 시스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의 픽업은 대부분 기계식 사륜구동 장치를 사용하고 이를 PWD 혹은 파트타임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이 시스템은 운전자의 선택에 따라 2WD와 4WD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2WD는 항로 주파성이 떨어지고 4WD는 선행시 진동이나 연비 측면에서 열세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신기술을 대거 적용하여 타스만이 온로드와 오프로드에 구애받지 않는 다재다능한 픽업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개발했습니다. 이와 같은 키워드를 완성하는 첫 번째 기술은 전자식 AWD 기반의 이속 ATC입니다. 타스만에 적용된 이속 ATC는 다파 클러치 기반의 AWD 시스템입니다. 이속 ATC는 클러치 변이를 정밀하게 제어하여 토크를 전달합니다. 제어 기술을 활용해 기존의 파트타임 사륜구동처럼 2H, 4H, 4L 모드를 제공하고 차량의 주행 상태를 판단하여 보조 구동으로 전달되는 최적의 토크를 결정하는 4A 모드도 제공합니다. 또한 4L 모드에서는 저단 기어를 체결하여 더 높은 토크를 전 후륜에 전달합니다. 타스만에 적용된 AWD 시스템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2H 모드는 엔진 동력이 후륜으로만 전달되어 뒷바퀴만 구동합니다. 이는 온로드에서 연비 주행에 유리합니다. 4H 모드에서는 기존 파트타임 4WD 방식과 동일하게 전 후륜에 균등하게 토크를 배분하여 오프로드 주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저속 기어를 사용하는 4L 모드에서는 구동력을 극대화해 한층 험난한 지형에서 달릴 수 있도록 합니다. 4L 모드는 정차 후에 중립 상태에서 전환할 수 있으며 구동축에 하나의 기어셋이 추가되어 더 높은 토크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A 모드에서는 상시 사륜구동 방식으로 로직을 통해 차량의 주행 상태에 맞춰 전후 배분을 자동으로 제어합니다. 다음으로는 또 하나의 오프로드를 위한 장치인 차동기어 잠금 장치입니다. 타스만에 적용된 차동기어 잠금 장치는 운전자가 스위치를 조작하여 상시로 차동을 제한하는 전자식과 주행 상황에 따라 좌우 차동이 발생했을 때 기계적으로 차동을 제한하는 기계식 방식 두 가지 타입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엑스프로 모델에 적용되는 전자식 차동기어 잠금 장치는 스위치 입력 신호나 제어 로직에 따라 차동을 제어하는데요. 기계식 방식과는 달리 온디맨드 방식으로 운전자의 조작에 따라 기능을 작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자식 차동 잠금 장치는 버튼 하나로 간편하게 조작이 가능합니다. 상황에 따라 운전자가 원할 때 기능을 작동시킬 수 있는데요. 기능에 대한 이해를 돕는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먼저 좌우의 고전차가 심한 노면에서의 시험 영상입니다. 왼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ELD를 껐을 때는 바퀴가 헛돌면서 넘어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우측에 ELD를 작동했을 때는 바퀴가 헛도는 현상 없이 부드럽게 지형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다음은 등판 상황에서 노면의 마찰력 저하로 바퀴가 헛도는 상황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오프로드 주행 상황에서
이렇게 미끄러운路面을 만났을 때 ELD를 잘 활용하면 타스만의 강력한 홈런 주파 성능을 체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타스만은 보다 다양한 환경에서 주행할 수 있도록 엔진, 변속기, AWD, TCS를 각路면에 맞게 제어하는 터레인 모드도 제공합니다. 타스만은 오토, 워드, 샌드가 총 5가지 모드의 터레인 모드를 제공하는데요. 이 중 오토 터레인 모드는 AI를 기반으로 차량의 현재 주행 상태를 파악하여 자동으로 적합한 터레인 모드로 전환해주는 기능입니다. 또한 엑스프로 모델에만 제공되는 락 모드는 4L 모드, 즉 저단 기어를 체결한 상태에서 작동하는 터레인 모드로 산악 지역에서 안정적인 주행을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엑스프로 모델은 오프로드 특화 주행 기능인 엑스트랙 모드도 제공합니다. 이 기술은 운전자가 가속 페달 및 브레이크 페달의 조작 없이 일정 속도로 저속 주행을 유지하여 오프로드 주행을 도와주는 기능입니다. 엑스트랙 모드를 활용하면 운전자는 조향에만 집중해 보다 편리하게 홈런을 주파할 수 있습니다. 엑스트랙 모드 기능에 대한 짧은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엑스트랙 모드는 지속적으로 오프로드 주행을 할 수 있는 저속 주행 기능입니다. 기능을 사용하려면 오토를 늘리지 않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중립단으로 변경한 뒤 버튼을 눌러서의 구동 모드로 전환한다. 주행 단점은 후진단으로 변속하세요. 엑스트랙 스위치를 눌러 기능을 켜세요. 가속 페달을 밟지 않고 설정한 속도로 주행이 가능합니다. 총 5단계로 설정이 가능하며 엑스트랙 단계가 올라가면 속력이 증가하고 단계가 내려가면 속력이 감소합니다. 엑스트랙 모드를 끄려면 스위치를 누르세요. 엑스트랙 모드와 함께 역동적인 오프로드 주행을 즐겨보세요. Gear, movement and size. 네, 저희는 앞서 설명드렸던 5가지 터레인 모드와 엑스트랙 모드를 개발하기 위해 전 세계 각지에서 많은 시험을 진행했는데요. 여기에는 타스만의 주요 판매 지역인 UAE와 호주, 그리고 오프로드의 본 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왼쪽 위의 영상부터 차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영상은 락 모드와 엑스트랙 모드를 개발하기 위해 포항, 강릉, 파주 등 험준한 산에서 테스트를 진행했던 영상입니다. 그리고 스노우보드를 개발하기 위해 스웨덴에서도 테스트를 진행했는데요. 이 영상에서 타스만은 30% 구배로를 엑스트랙 모드를 활용해 등판하고 있습니다. 머드모드와 샌드를 개발하기 위해 미국에서도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샌드 모드를 추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중동의 산악 지역에서도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깊은 모래로 이루어진 산악 지역에서도 빠르게 달려나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발한 터레인 모드를 전반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호주에서도 오프로드 주행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타스만의 사륜구동 시스템과 오프로드 성능 개발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으로 견인 성능과 오프로드 특화 기능에 대해 MLV 통합시험팀 배도열 연구원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설명 들어주실 배도열 연구원님 모시겠습니다.
앞서 오프로드 주행 성능에 대해서 설명을 계속 들었다면은 이번에는 오프로드 주행 편리함과 또 토잉 주행 성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로드의 첫 출발은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차량 내부에서 차량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고객분들의 니즈에 맞춰 오프로드 주행 시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를 한 화면에 담아 보았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오일 온도나 냉각 정도 같은 건 물론이고 여기 구동 모드, 또 터링 모드 같은 차량의 기능 현황, 그리고 차체의 어떤 몰이나 피치 고동, 그리고 조형 부분도 다 표현을 하고 있고요. 또한 가장 중요하면서 또 빨리 캐치해야 되는 정보들은 클러스터에서 추가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고객분들에게 오프로드 주행의 즐거움을 제공하고자 기아 최초로 그라운드 뷰 모니터 시스템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라운드 뷰 모니터 시스템은 후드 밑에 보이지 않는 영역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요. 차량 전방에 카메라를 이용하여서 여기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차량 하부에 이미지를 만들어내게 되고 또 가상의 휠 그림을 여기다가 넣어서 오프로드 주행할 때 노면의 상황을 더 잘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오프로드 전용 페이지와 또 그라운드 모니터 시스템을 통해서 새로운 경험적 가치를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신기술을 넣었으니까 저희 다음 주에 있는 시즌에서도 그 기능들을 꼭 사용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피크트럭에서 오프로드 성능 또한 매우 중요하지만 토잉도 빼놓을 수 없겠죠. 그래서 타스만에서는 기아 모델 중에 최대 700W의 팬 출력과 고온 라디오트 그릴 사이즈를 적용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최대 열 교환 면적을 확보하고 더불어서 기존의 가솔린 3.5 터보에 적용되어 있던 국내식 변속기 브레이크 쿨러의 면적을 2배 이상 증대시켜서 타스만의 가솔린 2.5 터보에 적용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3.5톤의 아주 큰 토익 중량에서도 충분한 냉각 성능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타스만에서는 더욱 정교하게 개발된 토어 모드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토어 모드 전용 변속렉입니다. 그래프를 보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X축은 차속, Y축은 페달 개돌이라고 했을 때 차속이 올라가면서 여기 세로선을 만났을 때 변속이 되게 됩니다. 일정한 페달로, 그러니까 가속 페달이 일정하게 밟고 있으면 차속이 올라가면서 노멀 모드에서는 변속이 저속에서 발생하지만 토어 모드에서는 변속이 좀 더 고속에서 생기기 때문에 저단 기어를 많이 사용하게 되고 또 토어 모드에 적합한 동력 성능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LF 금지 요소이 더 강화해서 적용되어 있습니다. LF라는 것은 리프트 푸드업 업시프트의 약자로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가 발을 뺐을 때 더 높은 고난도로 변속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타스만의 토어 모드에서 이 LF 금지 요소이 더 강화해서 적용되어 있는데요. 그림을 보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3단으로 가속 페달을 밟으면서 주행하고 있다고 하면 이게 빨간 선처럼 RPM이 점점 올라가다가 페달에서 발을 뺐을 때 LF 금지 조직이 미작동, 그러니까 LF 현상이 발생하면서 4단으로 업시프트 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여기 점선처럼 RPM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 이후에 다시 가속하기 위해서 페달을 밟았을 때 4단에서 3단으로 변속이 먼저 뛰어나고 가속이 생기기 때문에 결국은 가속 지연감이 조금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타스만의 토어 모드에서는 이 LF 금지 조직이 아주 적절하게 작동되기 때문에 3단에서 페달에서 발을 빼더라도 3단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가 고객이 다시 가속 물질을 보였을 때 즉각적으로 가속할 수 있는 기능을 더 강화하였습니다. 이러한 기능을 통해서 저희 제가 시간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희가 다음 오시죠 이렇게 강화하게 됨으로써 토어 모드에서는 1단이나 3단, 4단이 더 늦게 연속이 되고 또 나중에는 더 많이 사용하게 됨으로써 간판하게 엔진 브레이크를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게 되고 그로 인해서 풋브레이크 사용량도 줄어들고 또한 브레이크 페달의 과열도 방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이렇게 타스만에 적용된 여러 가지 기능들은 한국뿐만 아니라 사우디, 남아공, 호주, 미국 등지의 열악한 환경에서 이미 검증을 다 마쳤고 그 유효성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트레인 주행 시 제동 성능과 편의성 부분에서도 많이 신경을 썼는데요. 그 첫 번째로 당사 최초로 적용된 ITBC 컨트롤러입니다. 이 컨트롤러는 운전자의 제동 금지를 파악해서 트레일러 측으로 제동 신호를 보내주는 컨트롤러인데요. 호주나 북미 등에서 이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전자식 브레이크가 탑재된 트레일러를 운행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장치입니다. 저희가 이 장치를 통해서 외부 업체에서 장착하는 트레일러 컨트롤러 대비해서 조금 더 차량에 적합하고 우수한 제동 성능을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나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트레일러의 제동력을 조절할 수 있고 또 스케줄 웨버를 통해서 내가 설정한 비행까지 적절한지 또는 혹시 긴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수동으로 트레일러 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ESC라든가 ABS 또는 TSA가 작동할 때에도 ITBC에서는 이 제동 상황을 인지하고 트레일러 쪽에 제동을 하도록 신호를 보낼 수 있고 이 부분이 특히 외부 업체에서 장착했을 때보다 더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트레일러 안전성 보조 기능입니다. 영어로는 보통 TSA가 많이 통용되고 있는데요. 트레일러를 주행하면서 예를 들면은 측면에서 아주 강한 바람이 들어온다던가 아니면 어떤 범퍼를 좀 심하게 지나간다던가 긴급 핸들링을 한다던가 트레일러의 중량이 잘못 실려있다던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마치 트레일러가 물고기의 꼬리 진동기처럼 흔들거리는 현상을 피시테일 현상 또는 트레일러 스윙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현상을 타스만에서는 차량 쪽에 있는 센서를 통해서 인지할 수 있고 차량 좌우의 바퀴의 제동력을 분산함으로써 그 현상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거의 차량 무게의 2배가 되는 토잉 중량을 견인하고 있지만 더 안정적으로 주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여기 발표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편의성 기능을 더 정비하기 위해서 트레일러 프로필 기능과 체크리스트 기능을 더 탑재했고요. 특히 트레일러 프로필 기능은 여러 가지 트레일러를 가지고 있는 고객분들 좀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프로필 기능을 통해서 트레일러의 브레이크 타임이라든가 아니면 브레이크 게인, 중량 같은 걸 저장해 줄 수 있고요. 트레일러별로 주행거리도 기록해 놓을 수 있어서 트레일러 유지 관리가 더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 내부에 탑재되어 있는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토잉하기 전에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으니 나중에 차량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아르넥스에 대한 발표 조기복 파트너님께서 이어가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타스만의 서스펜션 설계를 담당한 MLV 시스템팀 조기공 박사입니다. 저희는 서스펜션뿐만 아니라 샤시 프레임, 휠과 타이어 설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 개발 분야가 차량의 승차감, 핸들링, MVG 등 차량의 주요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항상 고객 과정에서 최고의 성능을 보여낼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타스만은 종종 픽업을 추구하는 동시에 SUV와 같은 편안한 승차감을 확보하는 것 또한
핵심 개발 목표였습니다. 따라서 조화로운 오프로드와 오프로드 성능을 구현할 수 있는 샤시 프레임과 서스펜션을 개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샤시 프레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샤시 프레임은 충돌 및 MVH, RMH, 견인력 등 다양한 성능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저희는 최대 견인력 3,500kg을 달성하기 위하여 프론트 사이드 멤버는 두께 2.9T까지 적용하였고, 센터 사이드 멤버 및 리어 사이드 멤버에는 두께 2.9T 60T급 초보 전력 공판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타스만의 캐빈과 샤시 프레임은 샤시 프레임 마운팅 부싱이라는 부품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총 건강 2개, 가운데 2개, 리어 2개, 이렇게 6개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크기는 주먹만큼 작지만 이 작은 부싱이 MVH 승차감에 큰 영향을 줍니다. 타입은 보시다시피 분리형 타입이 있고요. 그리고 일체형 타입이 있습니다. 분리형 타입은 획기적으로 유리하지만 강성을 자유롭게 세팅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요. 일체형 타입은 획기적으로 더 편리하지만 강성을 자유롭게 세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타스만에서는 전방 2점은 충전 패키지를 고려하여 분리형 타입을 적용하고요. 센터와 리어 타입은 캐빈의 고동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일체형 타입을 적용하여 캐빈의 안정적인 고동을 고려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류 서스펜션입니다. 최대 지상부 확보 및 픽업스럽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전류 서스펜션은 하이마운트 W25를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승차감 확보를 위하여 로아 부싱을 최적화하였고, 특히 셔우쇼버에는 주파수 강력형 밸브 및 우레탄 스토퍼를 적용하였습니다. 특히 우레탄 스토퍼는 휠의 스트로크가 크게 발생할 때 캐빈의 고동을 부드럽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후리 서스펜션입니다. 타스만의 최대적 중량 700kg 및 강력한 픽업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우리는 리지덱스 리프 스프링을 적용하였습니다. 흔히 리프 스프링을 적용하면 승차감이 불리할 것이라는 인식이 있는데요. 타스만에서는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리프 스프링 강함을 일반 SUV 수준만큼 소프트하게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리프 스프링이 전방에 장착되는 푸시 성능 또한 최적화하고, 초업 서버에는 전륜과 마찬가지로 주파수 감행 밸브 및 우레탄 스토퍼를 적용하여 편안한 승차감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륜과 마찬가지로 지상고 이완화 개발을 위해서 콤보 스토퍼 및 리프 스프링, 초업 셔버를 이완화 개발하였습니다. 다음은 타이어입니다. 일반 모델에는 온로드 주행 성능에 좀 더 집중하여 하이웨이 터레인 타이어 2가지를 개발하였고, 엑스프로 모델에는 좀 더 엑스프로 오프로드 성능에 특화하여 올터레인 타이어를 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외경 과천에서는 일반 타이어 대비 엑스프로 모델의 외경을 28개를 신뢰하여 좀 더 오프로드 성능을 강조하였습니다. 다음은 휠에 대한 내용입니다. 끝에 보시는 커스터마이징 휠을 포함하여 총 4가지 타입으로 개발하였고요. 디자인적으로는 히스포크 타입 및 파이브포크 타입을 적용하여 픽업적인 요소를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휠에 대한 강성은 MVH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일반적인 휠 대비 10에서 20% 휠 강성을 절개하여 MVH 성능을 확보하였습니다. 타스만을 개발할 때 국내뿐만 아니라 픽업 시장이 매우 활성화되어 있는 호주에서 수많은 주행 성능을 테스트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지금까지 설명드린 많은 부품들의 설정을 최적화하여 세팅하였고, 그에 따라 충분히 타스만을 시승해보시면 안 생기지만 픽업임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주행 성능뿐만 아니라 편안한 승차감을 느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MVH에 대한 발표는 김현욱의 책임연구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승차감을 결정하는 주행소음과 진동을 실험하고 분석하는 등 타스만의 MVH 개발을 담당한 MLV 소음진동 시험팀 김영근 책임연구원입니다. 타스만은 기존 워크호스와 같은 느낌에서 탈피하여 좀 더 도시적이고 패밀리카에 부합하는 특징을 담고자 하였습니다. 그에 맞춰 특히 국내 소비자들이 민감한 MVH 측면에서의 성능을 강화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디온 프레임 방식은 모노코크 바디 립이 로드노이드 성능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노면에서 발생한 진동이 프레임에서 1차적으로 감쇄되면서 줄어들고 바디 프레임의 진동이 바디 마운트를 통과하면서 2차로 감쇄되면서 우수한 로드노이드 성능을 가지는 원리입니다. 이러한 프레임 바디의 장점을 활용하여 로드노이즈를 줄이고 실내 착배감을 개선하여 동급의 SUV에서 경험할 수 있는 정숙성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로드노이즈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MVH 성능에도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캐빈부에는 대시 아이스팬 및 플로우 카펫 등 차원 패키지를 최적화를 통해서 정숙성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흡기 덕트가 도화 성능을 위해서 패더 내측으로 설계된 만큼 운전자의 흡기구가 가까워 엔진 소음이 실내로 잘 유입되는 단점을 새겼었는데요. 이와 같은 사이드 이펙트를 극복하기 위해 흡기구 주변에 MVH 아이템을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도화 성능과 MVH 성능 두 가지를 모두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또 픽업의 고질적인 문제점인 캐빈과 벨트 사이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줄이고자 익스트랙터 주변의 소음 유입 경로를 최적화하였고요. 또한 실스트립을 적용하여서 실내 정숙성을 극대화하였습니다. 다음은 MVH 고도화 작업 전후를 비교한 내용인데요. 저희가 실험하면서 녹음한 주행 소음을 들어보시면서 확연한 소음 개선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그래프는 차량 가속 시 주행 소음을 컬러맵으로 표현한 자료입니다. 육안으로 보이시기에도 개선 전과 후에 소음이 크게 차이나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먼저 개선 전에 소음을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개선 후의 소음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신 바와 같이 개선 전 소음에서는 특히 흡기계 쪽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실내 쪽으로 많이 유입되는 것을 들으실 수가 있는데요. 그에 반해 MVH 개선 후 소음에서는 그 수준이 많이 개선되고 정제된 소음 수준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개발된 타스만의 MVH 성능은 경쟁 차량 대비 우수하고 고객에게 편안한 운전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 예정된 테스트회에서 타스만의 우수한 MVH 성능도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실내 공간에 관해서 발표를 해주실 최승찬 연구원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타스만의 칵핏, 콘솔, 시트를 비롯해 다양한 내장 부품을 통해 실내 공간 소품성 개발을 담당한 MLV 내장 설계팀 최수찬 연구원입니다. 타스만의 실내 공간은 타스만의 실내 공간은 기존 픽업의 기준을 넘어서는 상품성을 제공하기 위해 실내 공간에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특히 일렬 공간은 전통 픽업의 강인하고 단단한 이미지와 SUV처럼 고급스럽고 기능적인 디자인이 돋보이는 공간으로 완성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수평적이고 대칭되는 레이아웃은 시각적인 안정감을 제공하고 실내 곳곳에 섬세한 디자인 요소를 더해 고급감을 강조했습니다.
헤드셋은 CCC 기반의 파노라믹 와이드 디스플레이를 적용하여 하이테크한 분위기를 연출하였으며 센터페시아와 콘솔에는 거친 오프로드 환경에서도 직관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분리 버튼을 마련했습니다. 이 밖에도 타스마는 운전자에게 새로운 이동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편의사양을 적용했습니다. 콘솔에는 폴딩 테이블을 적용하여 간단한 노트북 작업이나 간편한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고 듀얼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을 적용하여 편리함을 더했습니다. 또한 수화물 탑재 시에도 운전자에게 안전한 수강 시야를 제공하는 디지털 센터미러와 작은 스푼도 보관할 수 있는 크래시데드 스토리지를 적용하여 활용성 높은 편의사양을 단독 탑재했습니다. 이어서 2열 실내 공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기존 픽업의 2열 공간에 앉아본 경험이 있으실까요? 경험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공감을 잘 해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기존 픽업의 2열 공간은 제한된 전장 사이즈 내에서 배드구 화물 적재 공간을 확보를 위해 상대적으로 2열 공간이 부족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좁은 공간으로 인해 시트 등받이 각도가 써있거나 각도 조절이 불가능하여 2열 승객들의 편의성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실제로 국내외 픽업 소비자 조사 결과 애프터마켓을 통해 2열 시트 등받이 각도를 튜닝하는 사례와 2열 거주 공간 및 실내 적재 활용에 대한 여러 불만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저희는 이런 소비자 니즈를 파악하여 제한된 픽업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기존 동급 경쟁 픽업 트럭에서는 느낄 수 없던 거주성과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 동급 최대 픽업 공간을 확보하고 후속 승객에게도 편안한 이동 경험을 위해 미드사이즈 픽업 최초로 슬라이딩 용도 리클라이닝 시트를 마련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실내에도 다양한 사이즈의 수화물을 적재하거나 수납할 수 있도록 실용적인 시트 기능과 수납 공간을 구성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타스만의 2열 실내 공간은 4인 가족이 활용하기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동급 최대 수준의 2열 거주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제한된 전장 내에서 배드구 적재 공간은 경쟁사와 동등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보다 넓은 실내 거주 공간을 위해 캐빈의 공간을 추가 배분하고 실내 레이아웃 최적화 설계를 통해 경쟁사 대비 약 35mm 기 2213mm의 캐빈 사이즈를 확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차별화된 실내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1열과 2열 시트 각각 팩토리 두께를 30mm 이상 슬림하여 추가적인 후속 승객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2열 시트에 회전용 렉치를 신규 개발하여 미드사이즈 픽업 최초로 2열 슬라이딩 연동 리클라이닝 기능을 적용하였습니다. 회전용 렉치는 시트백의 위치와 각도가 바뀌더라도 렉치가 차체와의 구속력을 유지하면서도 백각도를 최대 30도까지 높일 수 있는 구조로 기존 픽업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편안함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기아 K8과 같이 중대형 세단의 후속 시트백 각도가 27도 수준인 만큼 타스만을 통해 픽업 후속에서도 고급 세단과 같은 편안함을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2열 거주 공간을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도록 평균 시간보다 큰 184의 성인 남성 2명과 169, 161 성인 여성 2명이 접속한 상황을 표현한 이미지입니다. 후석에는 184의 성인 남성이 앉았을 때도 머리 여유 공간은 40, 어깨 여유 공간은 71 정도가 확보되어 있으며 무릎 공간의 경우 1열과 2열 시트 모두 각각 10mm 단위로 미세 조절할 수 있어 고개 시체 조건에 맞게 위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인 4인 구성의 구성이 함께 탑승하더라도 부족함 없는 실내 공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실내 수화물 적재 위한 2열 시트백 폴딩과 쿠션 픽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의 픽업 소비자는 배드구 화물 적재 공간 외에 실내 수화물 수납에 대한 니즈 또한 높았습니다. 이러한 니즈를 반영하여 2열 공간에 너비가 넓은 수화물은 물론 높이가 높은 수화물까지 크기가 다양한 수화물을 실내에도 적재할 수 있도록 백폴딩 및 쿠션 픽업을 기본 제공하였고 경쟁 모델과는 달리 쿠션과 백 모두 육사 분할하여 여러 사용 시나리오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여러 실내 적재 시나리오와 2열 승객의 승하차 편의성을 동시에 개선하기 위해 기아 최초로 후속도어에 와이드 오픈 리어 도어인지를 적용했습니다. 따라서 와이드 도어 오픈 힌지 도어가 적용된 타스만의 후속도어는 최대 오픈 각도가 80도로 기아의 타차전보다 10도 넓게 개방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개방 각도가 넓은 리어 도어 덕분에 승객은 한층 편하게 승하차가 가능한 데다
길이 1.4, 폭 0.3m의 진도 불편함 없이 집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타스마니아 2열에는 45리터의 대용량 스토리지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공간을 완성하기 위해 2열 시트는 다음과 같이 외팔부 구조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외팔부 구조의 쿠션 프레임은 충돌 보호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3중 구조의 판넬과 사각 파이프를 적용하여 프레임 공성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충돌 대응 성능을 유지하면서 시트 하단에 복구 최대 45리터에 달하는 수납 공간을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이 타스마니아는 후석 승객에게도 편리하고 여유로운 이동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편의 사양을 적용했습니다. 편의성과 안락함에 초점을 맞춘 타스마니아 실내 공간을 통해 픽업이지만 지금까지의 픽업이 아닌 복도문구처럼 기존 픽업에서는 느낄 수 없던 새로운 예전을 기아 타스마니아를 통해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타스마니아 1, 2열 실내 공간에 대해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타스마니아 콘셉트와 주요 기술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발표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열정 가득한 발표를 진행해 주신 타스마니아 담당 연구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텝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마이크를 받으신 분들께서는 소속 매체와 성함을 말씀해 주신 후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Q&A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고 손 들어주세요. 네, 가장 중간에 계신 분 마이크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비로또 주정기자입니다.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 박용 프레임 구조의 설계가 추후에 하이브리드나 전기차 등을 가공해서 만들어낸 설계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노면 상태를 AI로 파악할 수 있는 오토 모드가 있다고 제가 봤는데 이 AI 기능 자체가 기존의 제네시스 브랜드 중심으로 완성되었던 프리뷰 전자지역 서스테이션의 비슷한 구조이 있다는 좀 다른 설계 부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첫 번째 질문에 먼저 답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이제 IC에만 대응을 하고 있고, 다른 이제 하이브리드나 EV 등은 검토는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그게 다 고려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추후에 이제 적당한 변경을 통해 가지고 대응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조익준 연구원인데요. 두 번째 질문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토 터닝 모드는 서스펜션의 사양과 상관없이 차량의 현재 주행 상태를 여러 데이터를 수집하여서 기존에 학습한 AI 모델을 기반으로 적합한 터닝 모드를 선택합니다. 따라서 기존의 제네시스 사양과 다르지는 않고 타스만에 맞춰서 최적의 제어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해 주셨다면 다음 질문으로 이어서 가겠습니다. 네, 마이크를 챙겨주세요. 안녕하세요. 보통령선의 질문입니다. 모기업 플랫폼을 만드시면서 혹시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세우는 게 어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벤치마킹 하시는 것과 동시에 차별화 점을 강조한 점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이 차가 피어 모델로 시작해서 향후에 SUV 모델로 혹시 추가 발전할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 시동호 책입니다. 먼저 플랫폼 관점에서는 저희가 앞서 발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모하비 플랫폼을 베이스로 픽업 특화를 해서 만든 플랫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모하비보다 더 개선된 픽업 전용 플랫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를 경쟁차나 참고차를 당연히 참고를 하지만 저기 뒤에 전시품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저희 R&D만의 기술력이 지방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거랑 같은 내용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파생 모델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보도자료를 보셨겠지만
더블캡, 싱글캡, 셔츠캡 이상으로 좀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이거의 일환으로 SUV도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지만 지금 단계 때는 확정된 단계는 아니라서 추후에 커뮤니케이션 센터 통해서 그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앞쪽에 계신 중간에 계신 분께 마이크 전달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토바이걸 조입니다. 질문 두 가지 하는데요. 국내 기준으로 보면 미국 시장 고려를 하셨을 텐데 국내 기준으로 본다면 좀 오버 패키징이 아니라는 생각을 해요. 오프로드 주행 능력을 아주 높인 것까지는 좋은데 사실 국내에서 그 기능을 100% 활용할 수 있는 길들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국내 기준으로 본다면 이 어떤 상품성을 좀 다운그레이드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픽업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방향 혹시 고려하고 계신지 여쭙겠고요. 또 하나 에어인테크 방향을 뒤로 돌려놓으셨더라고요. 도강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설명인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에어인테크 방향을 뒤로 돌렸을 때 흡기 효율에 당연히 시장을 어느 정도 받을 수밖에 없을 테고요. 또 더 크게 본다면 배기가스 효율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굳이 도강 능력 확보를 위해서 에어인테이크의 방향을 꺾어 놓을 필요가 있었을지 질문드립니다. 첫 번째 답변은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게 가격 공개가 됐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미 공개된 것처럼 저희가 엔트리 모델 기준으로 3,750만 원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기본에 있는 소비자들도 픽업의 관심을 새로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가격 정을 최대한 줄여서 엔트리 모델을 만들었고요. 또 반면에 오프로드 기능을 더 추가하고 확보하면서 가장 높은 트림에 대한 오프로드도 즐길 수 있도록 모델 구성을 했습니다. 이는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오프로드에 대한 그런 취미 활동이나 그런 활동들이 그렇게 대중적이진 않지만 저희 타자만을 시작으로 그런 시작까지도 저희가 확보할 수 있고 고객들이 또 나은 재미를 느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모델 구성을 했습니다. 예. 스키 덕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스키 덕트 설계하다는 차체 설계 연단이긴 하지만 우려하신다면 덕트의 효율과 진행 방향 반대로 있기 때문에 흡기 성능이라든가 이런 효율에서 혹시 손해를 보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으로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처음에 개발할 때 앞에 말씀 주셨듯이 도화 성능이라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고요. 저희 이거 어디까지 대응을 해야 되는 게 맞느냐라는 게 약간 좀 많이 고려를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도화 성능을 위해서는 흡기 덕트가 더 아까 말한 진행 방향 반대로 있어야 되겠다라는 게 좋은 방향이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그 외에 아까 말씀하신 흡기 성능이라는 거에 효율 같은 것들은 저희가 정해진 목표에 다 만족을 했기 때문에 흡기 덕트가 뒤로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서 손해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시는 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질문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 지금 이어에 계신 분께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네, 백나인 대표입니다. 두 가지 질문드릴게요. 첫 번째 나온 질문은 조금 답변이 부실한 것 같아서 지금 보면은 미국 포드 F-150 라이트닝이라든지 아니면 GMC 허머라든지 EV가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 시장을 당연히 공략을 생각하셨을 것 같고 그래서 현지 생산하던 관세를 부담하고 수출하던 간에 미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전동화 모델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지금 마지막 프레임에서 조금 쉽지 않을 것 같고 이런 차체를 바탕으로 해서 전동화 모델을 별도로 개발할 건지 아니면은 그게 없다 그러면은 하이브리드라든지 레인지 익스텐더라든지 그런 추가 모델 계획을 좀 알려주시고요. 나머지 하나는 후륜 디퍼런셜을 알겠는데 아무래도 오프로드를 좀 강력히 공략하기 위해서는 프론트 디퍼런셜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검토는 해보셨는지 검토해보셨다가 필요 없다고 해서 빼셨는지 저 프로젝트 1팀의 지오자에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선 답변에서도 답변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바디온 프레임이라는 지금 플랫폼을 활용해가지고 EV나 SUV, HV 같은 혐오 차종 등은 플랫폼 정제적인 측면에서 고민을 계속하고 있고요. 지금 단계에서 토요타 하이랜더 같은 수송 모델을 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단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답변이 좀 부실한 것 같아가지고 좀더 첨언을 드리면 말씀하신 대로 미국에 판매되는 EV의 플랫폼들은 저희하고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EV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말씀 주신 것 같은데 그것도 맞는 말씀이고요. 사실 현재 프레임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긴 하지만 또 다른 방향으로도 빅터리의 어떤 레이아웃의 경력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좀 그 가능성도 다각적으로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더 답변을 드리지 못했죠. 죄송합니다. 두 번째 ELD 관련 질문 답변드리겠습니다. 발표 중간에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그렇게 좌우 고전차가 심한 노면이나 그런 노면에서 ELD를 껐을 때도 바퀴가 조금 헛돌긴 하지만 주행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터레인 모드를 활용하시면 TCS 제어를 통해서 해당 부분 오프로드 주행 성능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고요. 현 시점에서 전륜에 적용되는 것 관련해서는 검토된 바는 없습니다. 네, 충분히 답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첫 번째 줄에 계신 분께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장님 박국식입니다. 지금 처음 설계하시는 세컨드 사라고 말씀하셨지만 기아가 되는 수사분야에서 쓰는 노하우를 갖고 있잖아요. 이 분야에서 독특한 노하우가 있으시다거나 여기서 파생된 기술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지 좀 궁금하고 향후 이쪽으로 이 특수 사양을 공급할 부분도 염두한 설계가 있는지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아가 어떻게 보면 특수사업 분야에도 노하우가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파스만에서 그런 기술들이 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어떻게 보면 그 특수사업에서 가장 오프로드한 환경, 그리고 산악 지형에 대한 기술들이 있거든요. 내구 강건성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던 SUV랑 차별화되는 내구 모드를 개발을 하는 부분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앞에서도 사실 정확한 수치를 좀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그런 특수사업과 같이 좀 협업을 해가지고 특수사업이 탄생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주실 분들께서는 손을 들어서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이쪽에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른편에 있습니다. 기둥에 맡깁니다. 바디온 프레임을 운전을 해보면 대체로 그 바디 프레임하고 바디가 따로 놀면서 진동이 아무래도 조금씩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 뒤에 운전한 사람 입장에서는 항상 좀 거슬리긴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푸싱 설명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그 바디 프레임하고 바디 사이에서 발생하는 진동을 잡아주는 어떤 역할을 좀 개선한 부분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LV 시설 협팀 조기범 박사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는 분리형 타입을 적용했고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일체형 타입을 적용했는데요. 특히 말씀하신 대로 많게 보시면 MVH와 차체 구동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일체형의 장점으로 MVH는 상하 특성에 민감하기 때문에 상하 특성은 최대한 소프트하게 특성을 설정할 수 있었고 그리고 구동 관점에서는 전후와 좌우가 영향을 주는데 각 푸시 간의 강성 비라든지 위치 등을 최적화하면서 그 구동을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프레임 푸싱을 개발하다 시프레임 푸싱을 개발할 때 가장 핵심적으로 생각된 것이 말씀하신 MVH 성능과 그리고 바디와 캐빈의 일체감이 있는 구동 그 두 가지를 가장 중점적으로 해서 적용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쪽에 계신 분께 또 마이크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카메라 수정표 기자입니다. 아까 베드 관련해서 설명을 해주실 때 그 표준형 팔레트가 그대로 수납이 될 수 있는 사이즈로 개발을 하셨다고 한 것 같은데요. 사실 그렇게 되면 표준형 팔레트라는 것 자체가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차체를 개발하다 보면은 뭐 이미 제원표에서도 나오는 수치지만 차 자체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지방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덜 하겠지만 도심에서 이제 뭐 취미 활동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 구매를 하시는 분들은 결국 주차 공간에 대한 그런 부담감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근데 그 원격 주차 같은 것들, 리모트 컨트롤 파킹 이런 것들이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까지 좀 고려를 할 수는 없었는지 좀 질문 드립니다. 지원자 여러분, 방금 건의해 주신 것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오프로드 저희 차량이나 그 상위편 같은 경우에는 에스파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차량이 나오고 나서 1년 이상이 되는 테스트를 계속 진행을 하는데 그 테스트는 시도로 테스트도 같이 하거든요. 저도 그렇고 이제 연구원들도 많이 다 이제 시도로 해서 진행을 하시는데 주차를 이게 아무래도 전폭 저희가 전장은 되지만 전폭이 또 다른 뭐 SUV 대비 엄청 크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 측면에서도 불편함 없이 주차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고 직접 해보시면 좀 어렵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대로 아이스판은 저희가 옵션으로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표준 팔레트는 국가별로 좀 다르긴 한데 그 길이보다는 저희가 이제 휠하우스 안에 필라 팔레트의 폭을 넣을 수 있는지가 조금 관건이었고요. 그래서 길이 관점보다는 폭 관점에서 어떤 저희가 노력을 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받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뒤편에 계신 분께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교통뉴스의 민준식 기자입니다. 아까 그 그라운드 뷰 카메라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게 보면은 앞바퀴를 보여주고 그 밑에 바닥하고 그걸 보여주면서 전진할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을 보여줄 것 같은데 이건 여담이면 후진할 때 그 뒷바퀴를 보여주는 카메라 혹시 개발을 염두에 두셨는지 그걸 설치할 생각은 없으셨는지 설치 좀 안 하셨는데 왜 이런 적용을 안 하셨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말씀하신 대로 그라운드 뷰는 그 산악 지역에서 오프로드 전방으로 좀 주행을 할 때 아주 유용하게 좀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앞으로 가지 않는 환경에 대해서는 노면이 어떤지 확인이 좀 안 되거든요. 아무래도 차량이 높다 보니까 그런 전방에 대한 주시가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후면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번 지나온 길을 가는 거라고 좀 판단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런 기능에 대한 확장에 대한 연구는 저희가 쭉 개발에 대한 참고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답변 잘 주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